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에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번 압수수색의 의미는 무엇인지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 사실 법무부 장관 현직인데 검찰이 압수수색 강제 수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들어간 거는 전례가 없다 그러죠. 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네. 처음으로 알려졌고요. 네.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건 그래도 영장을 발부받을 정도의 혐의 사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압수수색은 구속영장과 달리 좀 더 발부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검찰은 지금 자택 내에서 PC 하드디스크하고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최근에는 네. 이 수사기관이 전자기록 매체 압수수색을 상당히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네, PC 하드디스크만이 아니라 이 외장하드라든지 USB 메모리 이런 자료들 또 그리고 스마트폰들 그렇죠.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들도 이제 압수수색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미 정경심 교수로부터 집에서 사용하다 제출받았죠. 외장하드 2개를 제출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나머지 사실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속 특수 전자기록 매체들을 이제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 영장에 과연 어떤 혐의 사실이 기재됐는지는 좀 본인들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한 조국 장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인들한테는 제시를 하기 때문에요. 네. 그거를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검찰이 어떤 혐의 사실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거의 모든 혐의 사실을 망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법원에서 압수수색은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만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압수를 했다면 추후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재판 과정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생기죠. 예, 그렇죠.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영장에는 현재까지 문제되고 있는 모든 혐의 사실이 망라되지 않았을까라고 싶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지금 과연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포함이 돼 있을 거냐. 그렇죠. 지금 같이 살지 않습니까? 정경심 네, 교수는 이미 입건이 돼 있는 거고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압수수색이라는 건 꼭 피의자 집에만 갈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참고인 집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 집에 갔다고 해서 반드시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명확하게 입건이 됐는지 그거는 좀 알기 좀 그렇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은 그건 확인될 수 없으나 법원은 일단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지난주에 한희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이분이 서울대 법대팀 대학원 교수입니다. 네.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네, 이제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09년 그러니까 이제 조 장관 딸이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던 시기에 한인섭 원장이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장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거죠, 원래?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 명의로 인턴 증명서가 발급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조사를 한 것인데요. 지금 조사 이후에 뉴스 보도되기로는 한 원장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다. 10년 전 일이다. 예, 그렇게 뉴스 보도가 나온 데도 있는 반면에 발부한 적이 없다라고 뉴스 보도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자 보니까 본인이 오늘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고. 직접 SNS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입장문을 보면 10년 전, 6년 전 일이라 상세한 기억은 어렵지만 이 아는 범위 내에서 나름 충실하게 설명을 했다. 네. 그리고 점차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 장관에 관련된 혐의가 아마 사실대로 밝혀질 것이다. 마치 무혐의를 이제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조 장관도 현재까지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가족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거의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례적으로 출근길에 한마디 했더군요. 본인이 관여됐다라고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악의적인 보도다. 법적 조치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한인섭 교수하고 조국 교수, 지금 장관하고 원래 이제 친분이 두텁던 사이였으니까 사제지간이기도 했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들, 직접 조국 장관이 개입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지금 검찰이 이번 주 안에 소환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부른다면, 지금 기소된 거는 사문서 위조 관련이고요. 아무래도 부른다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어느 정도 개입됐느냐 이거 확인하겠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변수가 생겼는데 오늘 지금 조국 장관 자택과 지금 다른 대학교들 그렇죠. 그러니 예. 딸과 아주대하고 아들이 뭐 이제 중국대. 지원했던 네. 학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물을 분석하고 나서 좀 시간을 가진 다음에 정경심 교수를 소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여하튼 뭐 그게 이번 주가 됐던 다음 주가 됐던 근실 내에 소환할 가능성은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이제 소환을 하게 되면 여러 번 소환하는 건 검찰로서 좀 가능합니다. 부담스러우니까요. 예, 예. 네.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한 번에 모든 것을 그렇겠죠.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아무래도 부르게 되면 이미 이제 기소한 사문서 위조 또는 동행사라고 하죠.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정경심 교수는 이제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원래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하게 되면 이제 신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모펀드는 허용되죠. 왜냐하면 간접 투자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방식의 투자는 허용이 되는데 네. 만약에 이 코링크 P죠. 사모펀드 운용사 여기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직접 투자로 인정이 돼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자, 다음 이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던데요. 지금 임신부가 영양제를 처방을 받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의사가 낙태 수술을 했더라. 이거 네.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상당히 가슴 아픈 사연이죠. 그럼요, 네. 예. 이제 벌써 8월 7일 꽤 된 사건인데요. 지난달이군요. 네. 네. 예, 서울의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처방을 받은 임산부가 낙태 수술을 당하는 실수로 낙태 수술을 당하는 그야말로 당했군요. 예, 당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남편과 함께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병원을 이제 찾았는데 임신 6주라는 이제 진단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네, 영양제 투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만실로 가서 수액을 맞기 위해서 대기 중이었는데 네. 문제는 그날 다른 환자, 그러니까 임신 중절을 하기로 돼 있던 다른 환자가 있었고 간호사가 그 다른 환자의 차트를 가지고 네. 영양제를 투약해야 할 것을 마취제를 투약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의사도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하고 네. 이미 마취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낙태 수술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잘못 다른 환자 거를 들고 있었고 그렇죠? 그걸 확인 안 한 것도 문제고요. 네. 의사가 수술 집도를 할 때 이 환자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두 가지 다 한 과정에서만이라도 정확하게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고했습니까? 네,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이제 낙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와 차트를 잘못 본 간호사 두 분을 모두 부동의 낙태죄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의 낙태죄요? 예, 네. 부동의 낙태죄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는 사건인데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낙태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몰래 약을 먹여서 낙태를 하거나 아하. 아니면 뭐 마취를 한 상태에서 강제로 낙태 수술을 한 사건인데요. 최근에는 뭐 드라마에서나 나오지 실제로는 사건이 없는 이제 범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근데 이제 의사가 그런 범죄를 고의로 한 건 아니니까 이거 또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 수사기관에서는 부동의 낙태죄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범죄 죄명을 변경을 해서 수사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이게 이제 그 임신부에게는 치상이겠습니다만 지금 태아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생명으로 어떤 정도의 생명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또 한번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지기 때문에 아주 처벌력이 낮습니다. 그런데 부동의 낙태죄가 되려면 이제 의사가 알고서 그런 낙태를 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실수라고 지금 알려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결국은 이거는 피해자들은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아마 뭐 금전적으로는 배상을 받을 수 있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데 과연 금전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아까 중간에 과정을 하나 빠뜨렸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확인하고 네. 대처를 한 겁니까? 네.
단순히 수액을 맞았는데 바로 계속 하혈을 하니까 깨자마자. 예, 그 해당 임산부가 이제 의사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미 퇴근을 했기 때문에 네. 확인을 못 해줬고 다시 다음 날 병원을 갔더니 다른 의사가 사실은 낙태죄가 있었다. 낙태를 했다. 낙태 수술이 어제 일어났다라고 확인을 해줘서 그제서야 임산부가 알게 된 겁니다. 어이없는 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자,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들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